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아침 주록현의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국 한마디로 다 이제 정치가 무너지고요. 법도 무너지고 우리 국민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제 여당이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개혁한다고 한 그런 모든 입법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실상 숨죽이게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어요. 어젯밤에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된 법안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야말로 검찰의 말하자면 정상적인 수사에 종점을 찍게 하는, 종지부를 찍게 하는 그런 법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에 대한 직제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낮 청와대에 의해서 조국을 살리겠다고 국가인권위에, 아니 청와대가 그야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심장부에 해당하는 청와대가 나서가지고요. 국가인권위에 조국 일가의 인권침해 조사해달라. 이거 청와대 문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게 청와대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청와대가 조국 일가의 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냈어요. 청와대가 상위기관입니까? 국가인권위가 상위기관입니까?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정상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수준에서 볼 때 비상식과 그리고 말하자면 기존의 법 질서를 남용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요, 사실상 검찰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한 건 한 건씩 다 다뤄왔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 여당은 4+1 이 협의체가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가지고 또 야권 야합 세력들과 합쳐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만들고 이 다수당 체제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입법을 강압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2년 후에 있게 될 이제 대통령 선거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서도 그야말로 민주 좌파 진영의 아주 단단한 결속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는 계획하에 이러한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그러한 법안과 조국 일가의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조국을 구해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 군에 넣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좀 더 이 세 가지, 그야말로 검찰의 손을 묶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손발을 묶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어제 하루였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1월 13일 하루만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두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했다가 우선적으로 4월 15일 날 딱 하나로 뭉쳐서 이 다수당을, 우리 애국 세력들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줘야만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초 갑 지역에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모든 반포동과 잠원동, 그리고 방배 본동과 1동 4동입니다. 즉 이수교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방역과 그리고 방배역까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전파해서 제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그야말로 현 민주당의 독선과 오기를 꺾어놓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당은 수사권 조정안 강제 처리를 했죠. 그럼으로써 이 경찰이 말하자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검찰은 몇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딱 정언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이런 등 중요 범죄,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시켰고 나머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경찰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 개시권도 갖고 있고 수사의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포한 뒤 6개월 후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모든 법안들 어떻게 처리됐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군소 야당, 즉 야합 세력 정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어요. 그 이면에는 머릿수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10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이 다수결의 횡포가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모든 법안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야말로 인권, 조국 일가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날치기 하고 조국 일가 비리의 인권만은 지켜내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이런 청와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국 수사,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러한 수사 부서를 완전히 반토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반토막이 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는 아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핵심 부서를 갖다가 직제 개편을 통해서 반토막 내거나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현 정권에 불리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는 여러 중요 범죄들, 즉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함영수사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인적 개편에 이어서 제도 개편까지 다 단행하고 나온 것이 바로 추미애의 검찰 직제 개편안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지금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롭게 홀로 이러한 수사에 지휘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인데, 윤석열 총장 제가 보기에는 풍전등화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 비리 의혹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까지 우리 애국 세력들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검찰 직제 개편안 얼마나 구린내가 많이 나면, 얼마나 무서우면 대낮에 하지 못하고 퇴근이 지나가지고 그야말로, 그리고 언론도 이미 석간 다 쓴 다음에 석간 초안을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조간이죠. 조간 초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기습적으로 직제 개편안을 공개해가지고 단행했겠습니까?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부끄럽고 염치라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퇴근 시간 지나서야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였어요. 직제 개편안을. 자, 이런 청와대와 그리고 법무부, 과연 누가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것이 현 국정의 모든 잘못은 이제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는 길밖에 없다. 이번 4월 15일도 말이죠. 제대로 심판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 정권이 갈 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보면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는 이 칼럼을 실었어요. 이 칼럼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뭘 시작과 끝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4.15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다. 이 기막힌 역설은 이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의 위성 세력과 함께 과반을 가져가면 지난 3년 문재인 정책과 노선은 신임을 받고 그 절반을 넘어 3분의 2를 얻으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과 주류 교체라는 좌파 혁명의 길을 열어준다. 다음 대선은 물론 그 이후 어쩌면 저들이 반하는 형태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문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직 확성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진보 성향이면서 문 정권을 비판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우리에게 있는 한 장의 표를 절대로 쟤들 즉 민주당한테 주지 말자고 했다. 하필이면 그가 야권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하다니 그래도 그 말은 맞는다. 한 표를 민주당이 아닌 쪽에 찍을 수 있게 다른 곳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야권이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권의 대통합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민주당 플러스 즉 4+1이 1대 그야말로 보수 연합 대통합.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통합된 자유 우파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현 정권이 그리는 총선 승리 이후의 전국의 운영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까지 노리면서 장기 집권 체제로 흘러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집요한 말하자면 꼼수의 종지부를 찍게끔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도 이미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거는 진짜로 중요한 선거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조선일보의 고문도 제가 그동안 방송해온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생각을 똑같이 갖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절반이 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표를 행사해서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러한 독재 독선을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검증된 후보에게 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요. 제가 압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